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답답한 생각이 하고 있고요. 뭐 좋은 얘기들을 제가 노하우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오픈 소스 하듯이 굉장히 사업 비밀을 제가 막 공개해요, 그죠? 음,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은 뭐 정말 이 노하우를 들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한 얘기를 좀 공개합니다, 그냥 다 들으시라고. 그래서 듣고서는 재미있거나 만족하시는 분들은요, 기왕 공짜로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 또 구독 버튼 누르실 때 옆에 종 모양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큰 혜택 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첫째 재밌어서 유튜브 하는 거고, 또 어쨌든 간에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대한민국 많이 어려운데 고국이 많이 어려워서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베트남에 대한 정통한 소식을 가감없이 제가 제 능력과 전달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종 모양 버튼 그런 거 좀 많이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댓글도 좀 적어주시고 하면은 저에게 좋은 어떤 격려가 됩니다. 제가 뭐 늦은 시간에 뭐 어디 가서 술 먹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자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요, 이 민영 부분 활성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 대부분이 여기 있죠. 대부분이 그 국공립병원이죠. 국공립병원. 네. 여기 베트남 보면은 그 프랑스 병원들이 좀 와서, 하노이에도요 프랑스 병원이 있어요. 하노이에도 프랑스 병원이 있는데 되게 비싸게 받아요. 저희도 저 아이들이 아프면은 갈 만한 데가 프랑스 병원 또는 베트남 국제병원, 여기 저쪽 빈맥 국제병원, 그거는 빈그룹이 운영하는 거고요. 또는 한국 병원들. 제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애기 아프면은 제 전공학은 전 소아과가 아니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애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프랑스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의사들 별로 형편없습니다. 이게 의사들 실력이 형편없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엄청 비쌉니다. 뭐 애기 한 번 모아서 이렇게 뭐 진찰하고 그러면 2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애기 한 번 데려가면은 한 5천 원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형편없는 의사 실력 갖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 병원 와서 못 하는가? 한국에서 병원들 오고 싶어 하는 데 있으면 오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 의사 변호까지 다 받고 제 병원까지 운영하는 그런 한국 의사입니다. 제 힘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누구 도움 없이.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베트남인들도 이제 돈 많아요. 돈 많이 버니까 이 해외로 다 간대, 해외로.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냐면은 메디컬 투어라고 그래요. 의료 관광, 메디컬 투어. 의료 관광을 나갑니다. 돈 좀 있는 베트남인들은 그 베트남 의사를 다 못 믿어요. 베트남 의사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네 의사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다 해외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주로 싱가포르 많이 나가고요. 가깝거든요. 싱가포르. 태국 많이 나가요. 태국이요. 태국이 의료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다 선진국이에요. 베트남보다. 중국은 별로 안 나가는데 중국이 표했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별로 안 나가는데 중국 사람 싫어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합니다. 중국은 별로고 한국 많이 나가고요. 일본 많이 나가고요. 또 홍콩도 많이 나갑니다. 홍콩이 암 쪽도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태국, 한국, 일본, 홍콩이 많이 나갑니다.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이 사실 의료적으로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일본보다 낫고요, 홍콩보다 낫고 태국보다 낫고 싱가포르보다 나은데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인들이 나가는 그 의료 관광이 한국이 제일 적게 나갑니다.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베트남 시장을 얕봅니다. 한국인들이 그 베트남 와서 그 올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베트남 올 때 기본 태도가 이렇게 얕보는 마음을 갖고 옵니다. 뭐 베트남 별거 있겠어? 이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얕보는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얕보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은 베트남에 와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이나 또는 사업가들이나 뭐 제가 의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아마 미국 가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저희 뭐 동문들, 의사들, 선후배들 미국 가서 하는 거 보면 최선을 다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베트남 오면은 별로 애도 써보지 않고서 좀 힘드니까 뭐 왜 이렇게 힘들어? 별것도 아닌데 하고서 그냥 돌아가 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한국인들이 베트남 시장과 베트남에 대한 포텐셜, 또 베트남 자체에 대하여 그 우습게 보는 마음이 그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결국은 해야 될 일을, 본연의 그 해야 될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바로 그 1년에 거의 2조 원 베트남인이 해외 나가서 그 해외 그 의료 원정, 메디컬 투어, 의료 관광에 쓰는 돈이 1년에 거의 정부 기준으로 해서, 정부 통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에 육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별로 받아 쓰는 것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국에다가 환자를 보낼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 대기업들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내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베트남에서 환자 온다 그러면 첫째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환자 온다고 하니까 뭐 싸구려 환자인 줄 아나 봐요. 아닙니다. 베트남 개인들의 부자들은 웬만한 한국 부자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후진국일수록 부자들이 부자죠.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오해를 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베트남의 문제는 뭐냐? 이 암에 대한 문제, 종양. 암이 급증하는 데 비하여 제대로 된 암센터가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암센터를 최근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베트남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여서 암센터를 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갖고 있는데 그게 원활치 못하고, 또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산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에 대해서 최근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행이 원활치가 않고요. 또 그러나 또 암 쪽은 또 한국이 세계 1등하는 탑 클래스의 분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또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또 이 그 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그 심혈관계 그 전문 병원이 부족합니다. 매우. 그래서 그것에 왜 그럴까요? 베트남인들이 왜 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할까요? 운동이 좀 부족하고요. 최근 좀 기름지게 먹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핍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베트남에서의 그 기회는 하이엔드에 있습니다. 하이엔드, 최고급 또는 고급 의료 시장에 대하여 한국에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서, 아직은 한국이 선진이죠. 아직이 아니라 향후도 그럴 겁니다.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은 반도체 기술, 그죠? 누구도 부인 못하죠. 두 번째, 의료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연구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아직은 임상 분야에서는요. 임상 분야에서는 꼭 제가 의사라서 한국의 의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상 분야에서는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도체 1등에 의해서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엄청난 그런 성공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세계 탑 역시 세계 탑인 한국의 임상 기술을 왜 활용을 못하고 있느냐? 왜 그거를 국내용으로만 쓰고 있느냐? 왜 국내용으로만 쓰느냐? 이거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왜 못하느냐? 이거를 법적인 문제에 묶여서 다 핑계죠. 핑계. 내가 보기엔 다 핑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베트남에 진출해야 된다. 이거를 좀 주장하는 겁니다. 뭐 한국 의사를 오세요. 뭐 저기 뭐 오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 좋을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경쟁이 되니까. 그렇지만 오십시오. 네네 괜찮습니다. 한국 의사들 더 하노이로 오셔서 제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제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뭐 제가 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는 주로 암 분야, 암 센터가 한국에 되게 강한 거를 베트남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의 암 생존율이 1위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겠어요. 자랑스럽잖아요. 응? 왜 한국에서 이렇게 앙당하고 있는지.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좀 비겁해요. 이게 책상 물림들이라서 이게 우리가 의사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가만있어 봐. 이게 뭐야 이거? 이러나? 의사들이 보통 책상 물림이라서 그런가? 서생이라서 그런가? 이 먹물이만 들어서 그런가? 좀 비겁해요. 의사들이 좀 나약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저도 의사지만은 저도 서울의대 나온 의사입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나약하고 여자 같고 말하는 것도 여자같이 얘기하고 시시하지가 못하고 말이지. 거저 먹으려고 놔들고 말이지.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것이 한국에선 통해도요. 해외에서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해요. 누가 대접 안 해줍니다. 와서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암센터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저도 여기서 피부 미용 성형하고 있죠. 이 분야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피부 미용 성형 제가 하고 있는 분야고 치과 분야가 굉장히